맞아, 아니야. 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콜라보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화장품의 대가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피알람 김홍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저희들 자주 보는 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난 게 지난번에 우리 잠깐 토크쇼 할 때? 맞아요. 토크쇼 할 때 토크 예, 잠깐 뵙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사실 너무 뭐랄까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준비했습니다. 네. 화장품 우리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파라벤 하면은 굉장히 막 독성 물질, 안 좋은 물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파라벤 자체는 우리 뭐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제품들에 뭐 보존제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시판되는 그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함량이라든지 그 파라벤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도 비교적 독성이 적고 우리 인체에 발랐을 때 뭐 축적이 된다든지 유해한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축적이 되는 경우는 일부에서 유방암이라든지 뭔가 남자분들한테는 정자수 감소 그런 문제가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다고 보고가 난 좀 발라야겠다.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무서운 점은 우리 피부에 계속 이게 누적이 됐을 때 활성산소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우리 피부를 노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념을 하시면서 너무 피부에 바르는 그런 화장품 제품 가짓수를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그 파라벤은 그렇게 피부에 막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파라벤이 없어서 막 화장품이 변성되고 유통기한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거죠. 화장품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게 나 아니야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파라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벤을 보지만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고에 거의 대부분 파라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화장품은 위험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싹 다 빼면서요, 여러분 처방을 받는 연고라든지 이런 모든 의약품에는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적으로 배타하거나 그냥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쓰는 데는 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중세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중세안 하면은 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SPF 지수가 좀 높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했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폼 클렌징만으로는 그 화장품 잔여물이 다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중세안이 이제 어쨌든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보통 아무것도 안 바른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중세안이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문제는 저는 이중세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안하는 시간, 세안하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세안제를 선택할 때 그냥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적절한 제형의 세안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잔여 노폐물 없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보습 성분이 함유된 그런 세안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세안제 선택 잘해서 그냥 꼼꼼하게 노폐물 없이 세안하시고, 그런 노폐물이 사실은 피부에 남으면 염증도 유발하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세안하는 방법이라든지 세안에 대한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여쭤보시긴 하는데 실제로 그건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피부 타입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피부의 민감도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클렌징하는 방법이 이게 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형화돼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는 할 때는 뭔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좀 짧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보통 뭐 1분, 3분, 뭐 길면 3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가급적이면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세안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결론을 짓죠. 네. 근데 사실 이하 원장님도 아까 세모였어요. 아, 맞아요. 사실은 저도 세모였는데, 네. 제모 맞아요. 네. 미네랄 오일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석유를 순도 높게 추출해서 피부에 자극이 없고 그리고 이게 논 코메도제닉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막 여드름을 유발시킨다든지 그런 물질은 아닌데 그러니까 밀폐 효과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밀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뭐 피부가 뭐 약간 피지부비가 많고 번들거리는 지성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피부가 민감하고 뭐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라든지 한 경우에 이런 미네랄 오일을 해서 밀폐를 했을 때 조금 그 피부 자극이 되거나 뭐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그러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서 이론적으로는 뭐 여드름을 유발시키지는 않고 뭐 피부에 자극이 적은 걸로 되어 있지만 조금 실제적으로는 저는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성이신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좀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공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화장품이 모공을 막을 수 있나? 화장품보다 모공이 얼마나 큰데? 그죠? 원료 안에 있는 성분보다 모공은 이미 커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밀폐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걸 발랐을 때 안에가 딱 막혀 있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미네랄 오일은 이미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워낙 고순도기 때문에 거의 자극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되게 안정화된 성분 중에 하나여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습력이 너무 높아짐으로 인한 피부 장벽의 일시적인 약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오일은 밀폐제잖아요. 그냥 우리 각질층을 코팅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그 이제 피부 안쪽에서 뭐 수분제, 글리세롤이라든지 그런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그런 수분제가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오일 같은 밀폐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건조 피부에 더 좋겠고 그리고 뭐 우리 피부 유형 뭐 민감한지 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노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뭐 계절 뭐에 따라서 이런 그다음에 우리 몸 부위에 따라서 이런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뭐 수분제랑 같이 함께 사용하면 좋은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럼 형태들은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이잖아요. 그걸 썼는데 너무 피부가 건조한 게 사라졌어. 그럼 이 사람은 오일을 쓰는 것보다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근데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해져. 그러면 이제 오일을 썼을 때 그 피부 상태를 또 체크를 해서 오일을 썼더니 좋아져. 그럼 이 사람은 건조했지만 수분을 잡아준 것들을, 그러니까 수분을 오래 잡아주니까 증발하지 못하게 해주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약간의 이제 건조한 원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싸워야 되는. 이분들이 불순하네. 너가 불순하네. 우리의 목적을, 의도를. 왜 이렇게 친한 사이를 가르려고 하지? 보통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면 뭐 인공 방부제나 뭐 인공 향료 그런 뭐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화장품을 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제
정제되지 않은 천연 원료가 피부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뭐 정확하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이라고 100% 안전한 거 아니고 굉장히 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많이 유발하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천연이다 합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연, 유기농, 클린, 비건 이런 표현이요. 되게 우리한테 건강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느낌이 저는 강합니다. 나는 이왕이면 천연 성분들을 좀 주로 하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 그 회사의 컨셉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유기농 제품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동물성 원료가 너무 싫어. 그냥 클린 뷰티, 동물성 원료가 싫어. 비건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지구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용기부터 모든 걸 신경을 써서 채소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클린 뷰티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연이나 유기농이나 비건이나 이런 클린 뷰티의 모든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하나하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약간 그 개념이 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괜찮다, 건강하다 이런 쪽의 개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다 이런 거보다 나의 그런 가치관과 맞다면 쓰는 거죠. 나는 지구가 너무 중요해. 클린뷰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왕 음식도 좀 줄이고 있고 음식도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동물을 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화장품도 그런 걸 쓰고 싶어. 비건 화장품을 쓰는 거죠.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오, 드디어 달라. 왜 이렇게 친한 사이를 가르려고 하죠? 사실은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 장벽도 너무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민감 피부 관리 원칙이 이제 제품 가짓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최소로 그냥 뭐 보습이랑 세안도 자극 없게 하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주름 개선 제품 뭐 레티놀이나 뭐 약간 산도가 낮은 비타민 C 이런 거 바르면 오히려 초기에 피부 장벽을 좀 자극해서 그런 민감 피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능성 제품은 일단은 안 바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민감성 피부는 기능성 제품 자체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는 X라고 네. 답을 한 거고, 실제로 기능성 제품들 중에서 자극이 있는 제품들이 많긴 합니다. 뭐 비타민C도 그렇죠, 레티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민감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는 그게 기준이 조금 이렇게 좀 모호해요.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많은 원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 그리고 사용해도 좋은 원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능성 원료가 민감성 피부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뭐 기능성 그런 약간 안전한 원료들을 사용할 때도 근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뭐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정말 딱 개선되고자 하는 부위에 먼저 소량부터 발라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맞네. 유즈 테스트 같은 거를 먼저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이 진짜야!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배우세요? 계속 배워야죠. 사실은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맨날 강의 때만 뵙고 막 되게 존경하는 분이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부담이 돼서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도 생각도 정리도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혼자 하면 이게 제 생각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의견들, 그 다음에 좀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실제로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을 서로 의견을 같이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저희들도 되게 이렇게 모이기 힘든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Q&A 질문들 하는 길을 또 만들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PR람 여러분들도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